환경연구원은 1992년에 생긴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중에서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는 곳에서 왔고요. 사실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다가 작년 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기술법 바뀌면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적응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고요. 한 6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텐데, 보통 이제 제가 연구기관에서 와서 이제 데이터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강의를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거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 경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하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라는 논의들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두 단계로 좀 나눠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향후 가깝게 1, 2년 내에 위험하게 될 요소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10년 뒤에 조금은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될 위험은 무엇일까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좀 위험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10년 후에를 보면 이 색깔들이 사실 이제 녹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기후위기 대응하면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이 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많은 영향들이 일어나죠. 그 영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를 없애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적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구리를 보시면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제라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는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은 피하고 봅니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도망갈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피하자라는 것들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나머지 2가지 방식이 남게 되는데, 하나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자체, 온실가스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응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할 거리들을 조금씩 던져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발표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50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기후 위기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파리협정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2도씨 이내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2도씨, 그리고 되도록이면 1.5도씨 이내로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제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1.5도라는 것에 대한 목표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발표가 된 게 이미 지구 기온은 지구 평균 기온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1.09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1.5도에서 1.09도 빼면 얼마 안 남았죠? 2도에서 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시점은 2100년이에요. 21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시점에서는 1.5도를 훨씬 넘어서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들을 과학자들이 또 예측을 했는데요. 2018년에는 2035년에서 2052년 이내에 1.5도를 돌파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202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2021년에서 2040년 내에 그 시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구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1.5도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1.5도가 넘어서는 시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0.5도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0.5라는 숫자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형태의 숫자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0.5도씨라는 것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이제 산호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1.5도 온난화와 2도씨 온난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제 살펴봤을 때 1.5도 온난화에서는 산호초의 생존이 70에서 90%가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2도씨 온난화로 가봤을 때는요. 99%가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99%의 위험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지구에서 산호초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5라는 차이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0.5의 차이가 굉장히 큰 0.5도라는 이제 도시가 붙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1과 3의 평균은 2이죠. 0과 4의 평균도 2입니다. 마이너스 1과 5의 평균도 2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1.5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 지구 기온 평균 기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평균이었을 때요, 1.5도 내지는 2도씩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어떤 지역은 5도, 어떤 지역은 6도, 어떤 지역은 3도 올라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도씨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1, 2, 3에서 2도씨나 0.5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5도, 6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이런 행사에서는 강의를 잘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낯설기는 한데 시민사회 쪽이나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나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 건가? 국제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인 노력입니다. UNFCCC라는 곳이 있고 IPCC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반에 유엔에서 유엔 환경 계획과 그리고 WMO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상청과 비슷한 세계적인 기상기구에서 IPCC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IPCC는 과학자들, 기후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고요. 그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기후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정도까지만 온도 상승을 제한해야 되고 그러려면 배출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됩니다. 라는 형태의 보고서들을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UNFCCC라는 곳이 있죠. UNFCCC는 쉽게 말하면 IPCC가 과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UNFCCC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발간을 해내고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 UNFCCC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매년 본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6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는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당사국 총회라는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뭔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가장 큰 틀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법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 3월에 탄소 중립 노쇠 분별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전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건지 이행 체계와 분야별 실책들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법안에 따라서 각 정부의 기관들은 이런 형태의 전략과 기본 계획 그리고 적응 대책이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계획 안에서 몇 년도까지는 어떤 것들을 하고 몇 년도까지는 이행을 하고 이행을 못했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잠깐 나눠보고자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급한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저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09년 7월에 환경부 지정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적응이라는 기후변화라는 이제 용어가 쓰여지고 있었고, 기후변화도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다가오는 그런 용어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에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사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기후위기가 시급한 문제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동화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화인데요. 그 마리아 몰리나라는 작가가 한 도시의 물이 차올라요라는 이제 동화예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동화의 주인공은 타마린 원숭이입니다. 타마린 원숭이는 멸종위기 보호종이고요. 어느 날 타마린 원숭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도시가 젖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젖어 있는 게 평소에 이제 비 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타마린 원숭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기후변화를 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가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가장 큰 환경 문제라고 이제 응답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도 이제 결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보다는 쓰레기, 폐기물, 대기오염, 그리고 과대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 이런 여러 가지 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후변화가 그러면 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적응센터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타마린 원숭이가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장화를 신고. 그래서 여러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요. 물은 그 와중에도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경 쓰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마린 원숭이는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이 그림들을, 영화들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온하게 뭐 별 차이 없는데? 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기후위기. 이 문제가 내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내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린을 보시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물 차오르는 게 어때서 그래? 나는 시원하고 아주 좋아. 좀 색다르지 않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동물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심각한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냐, 개인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회적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랑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나와는 관련이 없어 사회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에 가서는 또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내가 뭔가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응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후변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차이는 전 매년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적응센터에서 하기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도대체 왜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정책을 만들려면 저희가 이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원천은 국민들과 시민들한테서 나와요. 그쪽 목소리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나왔을 때 비로소 정책이 작동하게 되고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왜 도대체 이렇게 기후변화 이슈를 사회의 중심으로 가져오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체감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그 바꾸는 형태가 불편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본성 자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100% 공감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변화 능력 안에 있는 문제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이렇게 복잡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후변화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하나의 해답이 기후변화 이슈가 나의 이슈로 다가올 때입니다. 오늘 두 학생분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저 사실 아까 약간 눈물이 그렁거리면서 저희 적응센터 단체 카톡방에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저 울어요 이렇게. 기후변화 이슈가 내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저희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들이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만 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이거 진짜 내 문제야 라고 가슴으로 머리에 있던 시 가슴으로 내려온 어느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요. 굉장히 단순한 혹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하나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게 내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실천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PPT가 조금 바뀌었었는데 바뀌지가 않았나 보네요. 그럼 말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이제 17가지가 유엔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하나씩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가슴 떨리는 내용이고 저런 형태로 우리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살만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 파란색 체크 표시된 곳 그리고 빨간색 체크 표시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적응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뒷부분이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 기관이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플러스로 하고 있는 게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의 활동입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저희가 홍보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잘하지는 못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시도한 게 이제 적응과 관련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림 공모전입니다. 저희 말고도 다른 기관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적응,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그림을 손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러스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이면 다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공모전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는 사실 이제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많이 작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500작품 이상은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할 거고요. 하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그 전시한 결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그 그림을 받은 그 그림을 수상한 이제 친구들이 와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사실은 그 공모전이라는 거 하나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리고 그 여러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했을 때의 그 자료를 찾아보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연결이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형태가 이제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더 확대해 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 그림은 저희 적응센터에서 이제 작년에 제가 센터장 할 때 이제 찍었던 그림이고요. 한참 코로나 시기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한참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형태는 기후 적응의 영역에서 이제 다 모니터링이 되고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넷째로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 기후 적응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고 얘기를 나누던 차에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연구진들이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 그리고 기후변화 전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드립니다.